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서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바로 요겁니다. 짜잔! 네, 제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아서 클라크의 SF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오래된 어떻게 보면 SF계의 고전이죠. 큐브릭 감독,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요 작품으로 영화를 해서 또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아서 클라크. 딱 봐도 뭔가 되게 SF적인 그런 표지와 책. 페이지는 한 350페이지 정도 되고 황금가지, 역시 그 미눔사와 이제 같은 브랜드 계열이죠. 미키7과 이제 같은 SF를 황금가지가 되게 잘 뽑는 것 같아. 인류 진화에 대한 통찰과 우주를 향한 무한한 상상력을 담아내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빛나는 SF로 남은 전설적인 시리즈. 아서 클라크의 대표작. 아서 클라크는 1917년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2008년에 90세를 일기로 이제 숨을 거뒀고 나사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과 함께 세계 SF 빅3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작가죠. 뭐 휴고상, 네뷸러상 등 SF 관련된 유명상들은 다 휩쓸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작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스탠리 큐브릭 감독과 함께 했으니까 이 책은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읽은 리뷰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먼저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줄거리에는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스포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조금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부가 태초의 새벽입니다. 이제 유인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수수께끼의 검은 석판, 이제 모노리스라고 불리우는 그 석판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기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명의 기원에 외계의 어떤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썰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달을 탐사하게 되죠. 여기 이제 제목처럼 배경이 2001년입니다. 한 23년 전, 23년 전이죠. 그때 이제 달 탐사를 하다가 또 다른 모노리스를 달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노리스가 목성 방향으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목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죠. 그리고 3부가 이제 디스커버리가 목성으로 가잖아요. 이 안에 인공지능 할 9000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 할 9000이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인간 승무원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AI와 인간이 갈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4부는 이제 스타게이트의 진화인데 주인공이 데이비드 보우먼이거든요. 이 데이비드 보우먼이 외계 문명이 만든 또 다른 차원인 스타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이 줄거리가 끝난 느낌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아서 클라크는 이 책 이어서 계속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를 내게 되는데 앞에 숫자가 다르죠. 이 2001 다음에는 2010, 그 다음에는 2061, 그 다음에는 제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3001 스페이스가 아니라 최후의 오디세이. 4부작. 오늘은 이제 제가 읽은 걸 리뷰를 해드릴 거고 다음번엔 프리뷰를 한번 해드릴 건데 놀라운 점은 이 책이 1968년에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6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정말 저는 놀라웠던 부분은 그 디스커버리호에서 이제 할 9000이 데이비드 보우먼을 포함한 인간 승무원들과 갈등을 맺게 됐는데 AI의 어떤 그런 지금의 모습들,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구현해냈어요. 그러니까 아시모프의 그 로봇 3대 원소 있잖아요. 그것들을 배제한 하나의 인격체처럼 등장을 하게 되고 진짜 무서웠어요. 그 부분 읽으면서 우리 지금 현실도 AI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60여 년 전 책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 자체가 SF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SF 책들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공상에 그쳤다면 이거는 어떤 그런 공상 플러스 철학적인 그런 사고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철학적인 SF의 신기원을 열었다라고도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핵심 테마를 몇 가지 뽑아보면 첫 번째는 이제 모노리스입니다. 유인원들이 만나게 된 그 검은색 석판, 모노리스, 이걸 통해서 기술을 얻게 되고 지능을 얻게 되는데 이게 과연 진화론이 맞는 것인가 창조론이 맞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사점을 또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아니면 창조론을 믿어요? 또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은 또 창조론을 믿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물론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디스커버리호에서 굉장한 참극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 막 그 할 구천이 거짓말도 해요. 이 장면에서 챗GPT 거짓말 하잖아. 그리고 뻔뻔하잖아. 뭔가 너무 비슷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타게이트를 통한 이제 외계 문명과의 접촉. 과연 요 드넓은 우주에 과연 우리 인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를 제외한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보우먼이 스타게이트를 넘어서면서 하나의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이제 같은 연도에 제작이 되고 또 출판이 됐는데 영화하고의 차이점도 있다라고 해요.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영화를 본 분들은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클라크는 이성을 선택했고 큐브릭은 신비를 선택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서 클라크는 논리와 과학으로 요 세상, 우주 세상을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했고, 스탠리 큐브릭은 상징과 침묵으로 철학을 말하려고 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봐야겠네요. 근데 그 둘 다 틀리지 않았어. 둘 다 그냥 다른 거지, 둘 다 옳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서 클라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통신위성, 인터넷, 우주정거장, 핵추진 우주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라고 해요. 우주과학뿐만 아니라 현대과학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인데 글도 잘 써.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소설적인 어떤 그런 재미도 가득 얻을 수 있으면서도 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인 디테일들도 얻어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의 시선으로 세계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시적인 문장들, 문학적인 문장들을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철학적인 사유를 계속해서 하게 만들죠. 다 읽을 때까지는 책장을 절대 덮을 수 없게. 어쨌든 이 책은 SF 장르를 하나의 마이너한 서브컬처에서 대중예술, 철학적 장르로 탈바꿈시킨 그런 대표작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작품이 영향을 준 것들은 이제 스타워즈, 인터스텔라, 프로메테우스, 이런 대단한 영화들. 그러니까 이 책 이후에 나온 영화나 책들은 거의 다 이 아서 클라크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예언처럼 다가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그 진보의 윤리와 철학이 따르지 않는다면 할 구천은 언제든지 깨어나올 수 있고요. 우리는 과연 다음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모노리스 앞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우주의 신비는 함께 이야기할 때 빛나니까요. 댓글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책 읽으신 분들도 역시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구알조 안녕.